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소개해드릴 논문은 구글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번 연도에 발표가 된 거고 의사를 뛰어넘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었던 논문입니다. AMI라고 해서 에이미라고 읽으면 될까요? 에이미라는 걸 구글이 만들어가지고 의사의 진단 정확도하고 이 친절함 정도를 에이미가 뛰어넘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과였고요. 이제부터 소개를 좀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어, 제가 이 논문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이 논문도 봤었거든요. 이 논문도 최근은 아니죠. 예전부터 좀 이슈가 되고 있던 논문인데 2026년이 되면 LLM이 학습할 데이터가 고갈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얘기한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이미가 동작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자기가 학습을 하고 그걸로 통해서 또 발전된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또 자기가 학습하는 그런 어떤 루프의 형태, 부트스트랩인가요? 루프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좀 보고 놀랐던 게 사람이 학습하는 방식하고 되게 비슷해서 저희가 공부할 때 하는 방식하고 되게 비슷해가지고 조금 놀랐고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에이미가 자기가 학습할 자료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에이미는 자기가 만드는 그 자료 이외에도 기존에 이제 공개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공개되어 있는 거죠.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이제 뭐 이러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미가 학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자기가 학습할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먼저 이 비네트 제너레이터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먼저 얘의 역할은 그 환자의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먼저 검색을 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 어떻고 환자의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 페이션트 에이전트가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닥터 에이전트하고 이 각각 페이션트 에이전트도 주어진 인스트럭션이 있고 닥터 에이전트한테도 주어진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인스트럭션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LLM이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여기서 사용되는 LLM이 에이미라는 점입니다. 얘가 에이미를 사용해서 에이미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이 닥터 에이전트도 에이미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이얼로그가 완성이 되면 이 모더레이터라는 친구가 또 와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이얼로그를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 주고 페이션트 에이전트와 닥터 에이전트 얘기해서 다이얼로그가 완성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 번 더 본인이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셀프 크리틱이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이 셀프 플레이 크리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닥터 에이전트가 제대로 물어봤는지, 제대로 문진했는지, 제대로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을 한번 해보게 되어 있고 이것 또한 이제 에이미가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이 다이얼로그가 이제 셀프 크리틱을 통해서 이러한 셀프 크리틱을 통해서 좀더
어, 개선된 닥터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게 돼서 개선된 다이얼로그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비네트 아까 이제 그 환자의 프로파일 예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학습할 이 시뮬레이티드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그래서 요 한 번의 과정에서 어, 11,686개의 이제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고 어, 그러니까 요거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죠?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어, 약 11,000개의 그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몇 바퀴 도냐 이게 이렇게 몇 바퀴 돌 거냐 계속 여러 바퀴 이렇게 돌게 되는 건데요. 몇 바퀴 도냐는 제가 논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몇 이터레이션이냐는 이제 찾지 못했고요.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바퀴 돌면은 11,000개 정도의 다이얼로그가 자기가 공부할 11,000개 정도의 이제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돌면서 이 에이미가 파인 튜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완료가 되면 이 에이미는 이제 드디어 이 챗봇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인 오브 리즈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챗봇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인 오브 리즈닝은 어, 쉽게 생각해서 모델을 이제 세 개 불러가지고 분석하고 포뮬레이팅하고 리파이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환자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 그림이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체인 오브 리즈닝이고 여기서도 이제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 실제 모의 환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CPX 하는 것처럼 모의 환자와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어, 이 대화를 하는 과정이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실제 모의 환자가 있고 페이션트 액터가 있고 이러한 인터페이스에서 대화를 하는데 실제 의사가 있습니다. 실제 피지션이 있고 그리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이션트는 누구랑 대화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는지 알 수가 없고 블라인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대화를 해서 그 대화한 걸 바탕으로 이제 이 페이션트가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친절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이 환자의 병을 맞췄는지 맞추지 못했는지 정확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보았을 때에 에이미가 엠퍼시도 더 낮고 그리고 어큐러시도 더 높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어, 재밌는 부분은 굉장히 이 LLM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LLM이 한 번 쓰이고요. 여기서도 에이미가 쓰이고요. 여기서도 에이미가 쓰이고요. 여기서도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LLM이 쓰이고요. 여기서도 LLM이 쓰이고요. 얘도 LLM이고 얘도 LLM이고 얘도 LLM이고 얘도 LLM입니다. LLM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각각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줄 요약을 좀 해드리면 구글에서 이제 의사보다 뛰어난 진단용 챗봇 AI를 만들었고 물론 실제로 이제 뛰어나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긴 하지만 뛰어난 진단용 챗봇 AI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자기가 만든 걸 좀 자기가 학습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좀
이 프레임워크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건 이제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어, 제가 이제 작년에 어, 그 챗봇 설계하면서 그 실험했을 때 물론 얘네는 이제 다른 회사 거를 써서 비용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담은 좀 더 덜 들겠지만 어, 그래도 저희가 테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비용이 꽤 나왔고 어, 제 주변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걸 보면은 어, 막 300개 정도 LLM, 그러니까 GPT-4 옴니한테 이제 300개, 뭐 400개 정도 어, 실험을 돌리면은 그러니까 아웃풋을 내라. 실험을 돌리면은 그래도 꽤 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돌 때마다 이제 11,000개의 다이얼로그 생성하고 또 11,000개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LLM들이 쓰여가지고 만드는데 좀 얼마가 들었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좀 호기심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제가 어, 그 2026년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고갈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 요 2번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그래서 요 에이미 논문 말고도 최근 들어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하는 그런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논문을 막 팔로우업하고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이 스터디 준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봤을 때는 어,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하는 증강시키는 논문들에 대해서 논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LLM을 이용해서 어그멘테이션하는 그러니까 이 논문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논문도 얘네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요런 데이터들이 되게 노이즈가 많고 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양하지 않고 해서 직접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스스로 학습할 걸. 그래서 얘도 어그멘테이션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요 에이미 말고도 어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가 학습하는 거를 자기가 만드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LLM을 이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여러 LLM을 사용하는 논문들도 역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논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야, 한 3, 4일 전에 나온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그 여기 이제 네모가 요 둥근 모세가 둥근 네모가 이제 에이전트인데요. 이렇게 여러 에이전트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좀 성능을 높여보겠다라는 시도들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다음에는 좀 이런 주제로 뭔가 스터디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본 것이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